반드시 걸러야 하는 체크포인트 4가지. 첫 번째는 실력이 없거나, 그렇죠? 내가 범죄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고가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수법인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짱변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변호사 수가 3만 명입니다. 제가 2011년도에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등록을 했었는데, 그 당시 제 변호사 등록 번호가 13,000번대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제가 등록할 당시까지의 변호사 총 숫자가 약 한 13,000명이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사이에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처음 변호사를 할 때만 해도 활동하시는 변호사 숫자가 10,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2025년 현재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3만 명, 그리고 변호사 등록 번호는 4만 번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건의 숫자, 그리고 법조 시장의 규모는 15년 사이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숫자만 3배 이상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는 사건 유치를 위한 변호사 광고가 홍수를 이루고 있고, 같은 변호사로서 정말 눈뜨고는 봐주기 힘든 그런 작태가 만연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반드시 걸러야 하는 체크포인트 4가지. 자, 첫째, 광고를 너무 많이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은 거르십시오. 변호사 선임을 위해서 인터넷 검색 많이 하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파워링크, 파워 콘텐츠, 블로그, 지식인, 여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섹션들이 있죠. 변호사를 찾을 때 보면은 유독 많이 보이는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네이버 창을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 변호사, 그리고 법무법인이 정말 유명해서 또는 정말 일을 잘해서 그렇게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광고비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라는 키워드를 검색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 네이버의 검색창 중에 자타공인 국내 1위의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또는 광장, 태평양, 이러한 전통 있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유수의 로펌들이 인터넷 창에 보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대형 로펌들은 인터넷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터넷 창에 많이 보인다고 해서 그 해당 법인이 진짜 유명하다거나 또는 일을 잘해서 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은 그 인터넷에 많이 보이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법무법인을 걸려야 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음식점과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많이 하는 음식점이 있다라고 쳐요. 광고비를 그만큼 쓰기 때문에 정작 투자를 해야 되는 음식의 퀄리티는 한참 떨어진다거나 비슷한 유형의 다른 음식점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고가를 부른다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법조 시장이라고 해서,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광고를 많이 하는 법무법인들의 경우에는 월에 수십억씩 쓴다라고 합니다. 그 광고비를 메꾸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서비스가 떨어진다거나, 음식점으로 치면은 재료비를 아끼는 거죠. 또는 그 비용을 의뢰인들한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둘째, 로비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는 거르십시오. 상담을 해보시면 담당 경찰, 담당 검사,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대로 해결해 드리겠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대놓고까지는 말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담당 형사, 검사, 판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경우도 무조건 거르십시오.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유치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 행위입니다. 그런데 정작 변호사법 위반의 범죄 행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업계가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 업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건만 잘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법조 경력 제가 이제 15년 차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알고 지내는 판사, 검사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이런 제가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건데, 그러한 경우는 없습니다. 담당 검사, 담당 형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이 잘 해결되는 경우는 없어요. 요즘 검사, 판사, 담당 변호사와의 친분을 생각해서 내 친구인 변호사가 맡은 사건이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잘 봐줘야겠다 라고 하는 담당 검사, 판사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말이 나와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결론이 내려지면은 조직 내에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보는데, 좀 이상한 결론을 내렸다? 바로 얘기가 돕니다. 담당 변호사가 누구였지? 바로 확인을 해봐요. 해당 검사나 판사가 담당 변호사와의 친분 때문에 그러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직을 걸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걸고 담당 변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담당 변호사가 원하는 결론으로 이렇게 무리하게 해준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하나, 해당 변호사가 담당 검사, 담당 형사와의 친분이 있다고 하는 말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검사,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이용해서 사건을 잘 해결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내가 범죄 행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실제로는 전혀 친하지 않으면서 친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변호사님들 입장에서 친분을 속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의뢰인이 그 변호사가 실제로 담당 검사, 판사와 친분이 있는지 단순히 경력 한 줄이 겹칠 뿐인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 검증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다른 변호사와 너무 다른 결론을 얘기하는 변호사는 거르십시오.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변호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고 사건을 해결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그 결과값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는 변호사님들은 간단한 유형화된 사건을 바라보면 그 사건의 결과를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사건은 무죄를 피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의뢰인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심적으로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변호사가 나타나가지고 이건 제가 충분히 무죄를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없거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죄를 받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죄를 받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해서 소위 말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해서 의뢰인이 듣기 좋아하는 사탕 말리면 말을 해서 고가의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변호사는 이 사건은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다. 무죄를 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나 한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어느 변호사님이 굉장히 겁을 주죠. 유죄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은 구속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선임해야 된다. 내가 구속이 안 되게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실력이 없거나, 두 번째는 이 사건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뢰인을 겁박을 해서 고가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할 수 있게끔 그러한 수법인 것입니다. 넷째, 너무 영가거나 고가의 수임료를 부르는 변호사도 거르십시오. 자, 이 비용은 저희 법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년차 변호사님 기준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변호사님에 대한 보수, 그리고 그 변호사님을 보조해 줘야 되는 사무직원의 보수, 그리고 사무실 비용, 교통비, 등등 식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용을 다 합쳤을 때 변호사 한 명당 월 1,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사건을 진행을 하면서 파악하기로는 한 변호사분당 월 4건에서 5건 사이에 신규 사건을 처리한다라면은 그 변호사의 캐파는 다 찹니다. 그 이상이요?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수임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영가를 부른다? 제대로 일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영가의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고가의 비용을 부른다? 이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비로 너무 많이 쓰거나 또는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고가의 수임료를 부르는 경우도 골라야 됩니다. 일단 그 행위 자체가 변호사법 위반 행위고, 그리고 실제로 그 변호사님이 담당 공무원과 친분이 있는지도 의문인 것이고, 결정적으로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가 생각하는 변호사를 수임할 때 반드시 걸러야 되는 체크포인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디까지 저의 주관적인 견해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